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고유한 채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몸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바로 이 불쾌한 채취가 내 몸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냄새로 알 수 있는 의심 질환부터 나에게 꼭 맞는 향기 치유법은 물론 악취를 없애주는 맞춤 솔루션까지. 오늘 이 시간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김선희 아로마 테라피스트, 곽지현 향기 전문가, 그리고 배우 오미연 씨와 함께 냄새 잡고 내 몸 지키는 향기 건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당분간 이지연 씨를 대신해서 박민영 씨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진행을 맡아주실 텐데요. 일단 해봐요 지금 애청자셨다고 제가 이제 소문으로 들었는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찐 애청자입니다. 네. TV로 보다가 이렇게 잠시나마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쁜데요. 함께하는 동안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저도 사실 오늘 박민영 씨를 이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성격도 밝고 명랑하고 좋아가지고 스태프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EBS에서만 방송을 한 10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방송하고도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하고도 분위기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오늘의 주제가 이제 향기 건강법인데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제목 중에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네. 박민영 씨도 향기 어떤 향기 좋아하세요? 저는 장미꽃 향기 그리고 또 네. 과일향 같은 향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출산 전에는 아기 낳기 전에는 향수 많이 뿌렸었는데 아무래도 네. 지금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향수는 뿌리는 걸 좀 멀리하게 되고 지금은 천연 향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배님은 어떠신가요? 맞아요. 박민영 씨도 올해 3월에 출산해서 지금 아기를 키우니까 아이가 향수- 둘입니다. 지금 이제 아기도 보고 있겠네요. 네. 네네. 엄마 보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향수를 이제 육아 중에는 좀 자제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젊을 때는 향수 좀 많이 뿌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뿌리기는 좀 그렇고 예전에는 여름에 그 시원한 아쿠아 향, 예, 그 향을 참 좋아했어요. 그 오미연 선생님은 어떠세요? 나도 젊었을 적에는 향수 좋아했죠.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누구한테 네. 선물하려면은 향수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향수보다는 좀 더 건강에 유익한 향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향과 이 냄새의 차이 때문에 내가 어떤 냄새가 날지 몰라가지고 자꾸 그 향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자꾸 무슨 향 짙은 샴푸, 섬유 유연제 막 이런 거 강한 거 쓰잖아요. 네. 왜 그런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또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인데 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건강을 체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알고 건강을 계셨나요? 냄새로 체크한다고? 나는 나이는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향으로 건강을 체크한다.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한 말 같은데,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건강과 냄새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오늘 전문가 분들과 함께 꼼꼼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나만의 향기 비법 있다.
역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질문과 의견은 방송 중간에 저희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오면 선생님께서 그 몸에서 나는 냄새로 그 사람의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뭐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혹시 그 방법이 있으신가요? 방법보다는 경험인 것 같아요. 아이를 안으면은 왜 아기의 그 풋풋한 냄새, 무슨 파우더 냄새 같기도 하면서 그 아기의 아기 냄새 냄새. 있잖아요. 네. 우리 한 10대쯤 되면 얘를 하도 뛰놀아가지고 땀 냄새. 또 20, 30대는 또 그런 향수 뭐 이렇게 네. 뿌리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좀 향기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조금 약간 냄새가 많이 나는 쪽으로 나이가 많으면. 향기에서 이제 냄새로 냄새로 바뀌어요. 향해서 네. 노총각 냄새, 뭐 호레비 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정말 나요. 정말 나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 방문을 여는 순간 노총각의 꼬리한 냄새가 납니다. 네, 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중3한테. 그게 다 사람의 체취가 시기에 따라 약간 변화가 돼요. 크게 나누게 되면 사춘기, 그리고 완경기, 갱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변화가 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단계가 많네요. 저는 노년기에만 이렇게 몸에 냄새가 변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노년기에 대한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중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별명이 화산이었어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친구들은 시간만 지나도 괜찮은데 저는 이 겨드랑이에 자꾸 젖어요. 우리가 곁담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아, 네. 실제로 사춘기가 되면 이런 생리적 변화를 해서 여드름도 생기고 또 변성기도 오죠.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땀샘이 발달해서 액취증도 생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네. 다 그 시기를 지나서 저도 이제 씻고 좋아졌는데 이런 사춘기 시기에 냄새 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뭐 아무튼 뭐 혈기왕성하니까 이제 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노년기로 접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나는 특유의 또 냄새가 뭐 난다는 걸 알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갱년기 냄새가 또 따로 있다는 건 오늘 또 처음 들어봅니다. 이 얘기를 어떤 냄새예요? 드리면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그거였나?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극적인 변화요? 이 완경기,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극적인 변화, 일명 아저씨 냄새가 납니다. 아유, 아저씨 냄새가 여성에게 난다고요? 아저씨 냄새는 그냥 남자들만의 고유 네. 영역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아닐 것 네, 같은데? 그러네요. 사실 근데 이 갱년기, 과거에는 폐경기라는데 완경기 전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거 아시죠?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그게 차이가 컸죠. 근데 시기가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지는데 남성 호르몬은 그대로 거의 가거든요. 네. 격차가 줄어들면서 비율의 변화가 오니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활동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조금씩 완경기를 지나면서 여성에게서 소위 아저씨 냄새라는 것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여자들이 젊을 때는 생리할 때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폐경기에도 그러면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휴, 이거 어떡하지? 내 몸에서 냄새 난다는 말을 못하고 집에서도 나는 매일 우리 남편만 나는 것 같던데 우리 아들이랑. 네, 다들 되는 그렇게 건가? 생각하시는데 모두가 우리 체취를 갖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혹시 이 향기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좌절하거나 속상하실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어르신한테 호르몬 냄새 난다고 남편분 구박하지 마세요. 다들 체취가 있으니까. 저절로 나요 냄새가 나니까. 근데 사실 뭐 이게 냄새 뭐 집도 그렇고 뭐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남자들한테만 나는 냄새인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오해도 받고 좀 약간 억울한 면도 있었던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남자들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냄새인데 그 마지막 이제 또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사춘기 그리고 이제 그 갱년기의 냄새를 알아봤는데 이제 아까 노년기도 난다고 하셨잖아요. 참 나이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위축도 되고 한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 냄새까지 나면 사람 깊이도 생기고 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60대, 70대는 다 젊으시죠. 네. 근데 젊은 상황에서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설왕설래했어요. 과연 노인에서 나는 냄새라는 게 존재하느냐?
있다 없다를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 피지선 보면은 이제 젊을 때 나는 피지선도 있고 아기 때는 피지선이 있는데 노화가 되면서 노년기 나오는 이 피지선에서 노내날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성분이 나오는데 아하. 이것이 보통 우리가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노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냄새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 책에서 그 글쓴이의 향이 느껴진다. 아마 신동철 아나운서 같은 분이 나이가 들게 되면 그분의 향은 노래날로 설명되진 않을 겁니다. 깊어지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 우리 며느리가 이제 할머니 한번 모시고 오시라고 며칠만 집에 있게 해드리고 싶다. 네. 그리고 네. 손주랑 같이 방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할머니랑 안 자고 엄마 방에 가서 자는 거야. 왜요?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는 잘 못하고 귀에다 대고 할머니한테서 냄새가 나서 못 자겠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 3일을 할머니 혼자 자고는 우리 어머니가 상처를 받으신 거야. 아유, 그러셨겠네요. 아우, 내가 가니까 나랑 같이 안 자고 네. 엄마 방에 가서 자는데 내가 그 집에 어떻게 가겠냐고 다시는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먹먹하네.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연세 없고. 있으신 분들이 맞아. 다들 네. 좀 그런 상처들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도 꼭 들으시면 좋은 게 네.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최초를 갖고 있습니다. 유추되실 필요가 없어요. 아마 그 손주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 냄새를 기다리고 따라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이 해외에 오래 계셨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전에 흡연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특이한 채취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도 언제 한국에 오시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그 특유의 냄새가 맞아요. 그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청결만 잘 유지한다면 그분의 향기는 그분의 사랑으로 남을 겁니다. 아, 그분의 향기는 그분의 사랑으로 남는다. 너무 오. 낭만적이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선생님, 사실 이 채취라고 표현하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막 열심히 씻거든요. 열심히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네가 열심히 안 씻어서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신체의 질환으로 진행된다면 실제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질환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냄새가 났다 그러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다. 병이 들 수도 있다. 그렇죠. 어머나. 일반적으로는 생활 습관 또는 청결 상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도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가족은 알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사람의 몸에서 시큰한 과일 냄새나 아세톤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 당뇨병. 아이고. 그래요? 이게 사실 모든 당뇨병 환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본인이 당신께서 당뇨인지 모르고 오래 진행됐거나 또는 당뇨 잘 관리가 안 돼서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 대사 산물에 케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케톤산이 돼서 우리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치 향기가 향긋하고 시큰한 냄새가 나요. 보통 그러면 이런 대사 산물들이 몸에 쌓일 거 생각되잖아요. 근데 네. 땀이나 입냄새 등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주변 분 중에서 향긋하고 시큰한 과일 냄새가 난다. 이런 경우는 당뇨병 진단 받으신 분이라면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 아니면 한번 검사를 받아오시면 어떨까요? 이게 과일 향이 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상큼한 향이 나면 내가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은가 젊어졌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놀라실 텐데요. 달걀 썩는 냄새입니다. 달걀 썩는 냄새요? 자,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면 바로 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사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으로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간 질환이 진행돼서 우리 몸에 해독이 잘 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서서히 진행되는 간염이나 또는 우리들 잘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간경화 등이 있다고 하면은 노폐 물질들이 쌓여서 마치 우리 몸에서 달걀 썩는 듯한 향기가 그렇다고 막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향기가 은근히 날 수 있습니다. 달걀 썩는 냄새 은근히 나면 또 간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는 또 뭔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 화장실 냄새라고 했던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네. 뭘까요? 그렇습니다. 신장. 신장 질환. 그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과 수분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걸러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신장 기능이 어떠한 이유로 저하되기 시작하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면
서서히 본인도 모르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럴 때는 암모니아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이게 냄새 난다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서로 냄새를 좀 맡아줘야 되겠네. 맞아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예전에 그래서 저희 병원을 의사님이 갔는지. 그러셨어요. 한눈에 반한 게 아니라 네가 사실 한 코에 반했을 수 있다고. 사랑의 그런 향기가 있는데 의사들은 눈도 중요하지만 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거 아세요? 특정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질환하고 연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그런 의심되는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꼭 큰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주치 선생님 만나셔서 공복 식사 안 하셔서 한번 혈액 검사나 진찰을 받아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향수나 향기 제품으로 내 몸의 냄새를 이제 좀 없애고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냄새가 난다고 하면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의심해 보고 또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맞습니다. 드네요. 저도 이번에 깨달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처음부터 왜 이러시죠? 네. 사실은 근데 사실 병원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검사를 다 해도 정말 모르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혹시 나에게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잘 씻어도 여러 가지 분비물, 아까 나이의 변화 때문에 어떠한 체취가 느껴진다고 하면은 향수나 또는 향기 나는 제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전문가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먼저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선희 선생님과 함께 먼저 그 아로마 테라피란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뭐 이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잘 모르거든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라는 뜻의 아로마와 치유라는 뜻의 테라피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향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치유하고 회복을 얻고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을 다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하는 향기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향을 쓰는 게 아니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 물질만을 추출해서 쓰는 천연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에센셜 오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향분자, 여러 가지 유기 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유기 화합물들의 효과에 따라서 뭐 기분 전환이라든지 진통 작용, 방부 효과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우리의 신경계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신경계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이완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향기로 진통도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네요.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에센셜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네. 저걸 어떻게 그런 치료와 그런 걸 다 할 수 있나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몸 냄새도 근데 잡을 수 있다고요, 이게? 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몸에서 좀 체취가 난다는 건 저희가 독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체내에 많이 쌓여 있으면 그렇게 좀 안 좋은 체취가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에센셜 오일의 굉장히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림프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 냄새도 좀 잡아주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소 배출을 하면 몸에 있는 냄새까지도 잡아줄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저는 근데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면 전문 샵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집에서 직접 뭐 그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져서 몸이 많이 건조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보습 효과도 더해주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디톡스 바디 오일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 네, 디톡스 바디 디톡스 오일. 무슨 뜻이에요? 디톡스는? 독소를 빼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라벤더, 티트리, 레몬, 페퍼민트, 주니퍼베리, 기타 등등 어떠한 식물에서 추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레몬, 제라늄,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거예요. 네.
레몬 디톡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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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이 참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거. 네, 맞습니다. 레몬은 저희가 섭취를 했을 때도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네. 레몬 에센셜 오일에는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모넨 성분이 림프 순환이나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은 우리의 이뇨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라늄 에센셜 오일도 림프 순환이나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오일을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할 텐데 거기에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올리브유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리브유는 그냥 먹는 걸로 생각했네요. 계란후라이에 있었는데. 근데 이걸 찌개 네. 붙이고 할 때 쓰이는. 네, 맞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마사지를 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 올리브유가 없으시다면 집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해바라기 씨유나 뭐 포도 씨유 같은 다른 요리유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제가 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올리브유를 100ml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네.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 레몬 에센셜 오일, 제라늄 에센셜 오일 모두 10방울씩만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시연을 한번 10 보여드릴게요. 방울씩. 네.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 정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액을 직접 피부에 도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오일에 이제 희석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방울이 아주 천천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비싼 건가 봐. 맞아요. 원액이에요, 원액. 아껴 써야 되겠다. 끈적끈적한 네. 원액. 네. 이렇게 저희가 떨어뜨려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아, 이건 많이 나오네요. 네, 이건 금방금방 떨어지네요. 야, 근데 이뇨작용까지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참. 네. 네. 신기하네요. 에센셜 오일은 원래 여러 가지 치유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체요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방울씩 지금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네. 섞어주는 거죠? 네, 모두 식용유하고, 이렇게. 올리브 오일하고. 네, 올리브유나 다른 여러 가지 요리를 네.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디톡스 바디 오일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네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 오일은 지금- 어디에 바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지금 바디 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샤워하시고 나서 건조한 부분 그냥 온 몸에 물기 약간 있는 상태에서 전신에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바디로션처럼. 그쵸. 저희가 네. 이제 건조하면 바디 오일 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온몸에 발라주셔도 좋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오일이 좀 끈적여서 거부감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독소 배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에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림프가 많이 모여있는 이제 쇄골이라든지 아니면 상체에는 이제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고 독소가 많이 쌓여요. 네. 그리고 하체는 이제 무릎 뒤에 우리가 오금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충분하게 이렇게 도포를 하셔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독소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도 되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도 낼 수 있겠죠. 네. 지금 오미연 선생님 자리에도 제가 완성된 거를 하나 놓아드렸는데 네, 이게 뭘 하나 들고 계시네요. 기분이 좋으세요. 이렇게 웃음이나 향기는 열기 전에 웃음부터 나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거를 목에 바르라고. 네, 지금 가볍게 시연하실 거면 이제 목 네. 부분에 이렇게 좀 마사지 하시면서 여기 목 네, 부분에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서 쇄골 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향기가 열기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건강해질 것 같아. 그대로 잠들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목에 바르신 게 이제 올리브유에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그 에센셜 오일. 네, 블렌딩한 예, 마사지 오일이 블렌딩한. 되는 거죠. 네, 네. 네. 몇 방울 이제 뿌려주기만 해도 이제 뭐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너무 간편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또 활용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좀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찜질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어르신분들 통증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실 텐데 집에 있는 찜질팩이나 아니면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진 스팀 타월에다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페퍼민트요? 네,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뭐 이렇게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수건에 네. 페퍼민트 오일을 네, 떨어뜨려서 네. 통증 부위에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약간 페퍼민트가 시원한 향기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시원한 향기 때문에 기분 전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굉장히 청결하게 자주 씻고 목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욕을 하실 때 이런 샤워볼이나 샤워 타월들을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나 아니면 평소에 선호하시는 에센셜 오일이 있다면 샤워볼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제 샤워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독소 배출이나 피로 회복에 저희가 반신욕이나 입욕이 굉장히 좋잖아요. 반신욕이나 입욕을 하실 때도 에센셜 오일을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이제 떨어뜨려서 반신욕을 하시게 된다면 뭐 그런 아로마 에센셜 오일들의 다양한 뭐 기분 전환, 스트레스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독소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 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